안녕하십니까, 박영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중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중국 주식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다시 중국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실제로 중국 주식 ETF라든지 또 개별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주식 투자할 때는 반드시 여러 가지 중국이라는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을 한번 알려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국 주식 시장이 기본적으로 이제 상해 종합지수, 상해가 메인 시장이기 때문에 상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승은 예전 최고점에 아주 못 미칩니다. 중국 주식 시장은 가장 크게 상승했었던 때가 2005, 6, 7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투자에 대한 붐이 불었고 미래에셋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인사이트 펀드라는 펀드가 한 4조 정도 팔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 많이 팔려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또 이것 때문에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었던 사건인데요. 이때 얼만큼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냐면 이때 찍었던 주가 최고치가 아직도 갱신이 안 되고 있는데요. 2007년 10월에 6123을 찍은 것이 최고치였습니다. 그리고 폭락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이러한 폭락이 물론 2008년 금융위기도 그 원인이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시장이 화랑이 돼가지고 주가가 5천을 넘어선 것은 2014, 15년에 와서야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이때는 선강통, 후강통. 후는 한문으로 상해를 의미하는, 상해 가면 이제 자동차 번호판에 후자가 붙어 있죠. 상해를 의미하는 후와 심천이 현전이기 때문에 심천을 의미하는 선, 그리고 중국말로 홍콩을 시안강이라고 하는데 홍콩을 의미하는 강, 즉 심천과 홍콩이 통한다. 선강통. 상해와 홍콩이 통한다. 후강통. 그래서 상해, 홍콩, 그리고 심천이 하나의 시장처럼 서로 교차 상장돼서 거래할 수 있게, 즉 홍콩을 통해서도 심천과 상해에 있는 주식을 외국인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선강통, 후강통이고, 이에 힘입어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온다 해서 2014, 15년에 시장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렇지만 선강통, 후강통 열풍이 지나간 이후에 다시 중국 증시는 폭락을 해서 2018년까지 쭉 내리막을 걷다가 2019년, 2020년에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해서 현재 한 3,300 정도 2020년 11월 기준으로 와 있습니다. 상해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프에다 색칠은 심천에다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수들은 다 상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중국 시장은 올라갈 때는 폭등을 하지만 또 떨어질 때는 폭락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상해나 심천에 투자를 해봤자 결국은 장기적으로 투자한 분 입장에서는 2007년 지수도 아직 회복을 못했고 또 심천이든 상해든 2014년, 15년 지수도 아직 회복을 못한 게 됩니다. 별 볼 일 없다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리는 거죠. 중국 주식 투자의 수익률은 별 볼 일 없고 초라했다. 심지어는. 왜? 자,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의 지수의 상승을 보면 미국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의 S&P 500은 10년 동안 2배 넘게 상승을 했고, 우리가 답답해하는 코스피도 사실은 뭐 최근에 상승세에 힘입어서 11월 기준 50%, 10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10년 동안 50%니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열로 나누면 그래도 한 연 5%, 미국은 연 20%의 수익률을 투자자들한테 줬다 라고 얘기한다면 평균적으로 상해는 10년 동안 3% 올랐으니까 10년간 3%니까 연으로 따지면 0.3%, 거의 오르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나스닥과 한국의 코스닥 그리고 심천 지수를 비교를 하면 나스닥은 이 기간 동안에 연 40% 이상인 400%가 올랐고 4배가 올랐고, 한국은 67%. 이건 역시 복리의 개념을 떠나서 단순하게 그냥 10년 11년으로 나누면 1년에 6% 정도는 올랐는데 상해는 10년 동안 1% 올랐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중국 경제는 미국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중국이 G2로 부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성장하는 경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주가는 경제를 쫓아가는 거니까
결국은 중국 주식에 돈을 묻어두면 중국의 성장성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책자에도 지금 중국에 돈을 묻어라. 그러면 10년 후에 뭐 큰 돈이 된다. 또 한국에서 놓친 기회를 중국에서 만회하라. 뭐 이런 주식 관련 책자들을 제가 많이 서점에서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제목들을 익숙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감에서 올랐던 게 바로 이 2005, 6, 7년의 중국 투자 열풍이었고 그 이후로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희망과 꿈이었지 실제는 굉장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지난 10년, 15년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이라는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인데 주가는 그만큼 오르지 않느냐? 이것을 따져보려면 첫 번째,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지수인 상해 종합지수의 산업 구성을 보시면 상해 증권시장이라는 데 자체가 구성이 금융 섹터가 30%나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전통 산업재,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성장성이 있다는 또 중국이 우리가 IT 같은 것이 빠르게 발달하는 나라로 알고 있지만 그런 IT나 헬스케어 섹터는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의 금융, 은행, 증권, 투자회사들 특히 은행 같은 데가 그렇게 건전하다고 우리가 여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부실도 많고 이런 섹터들에 사실은 투자하면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었지 않나라는 반성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중국이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빨리 발달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한 수혜를 받는 기업들 중국의 대표 IT 기업들 알리바바라든지 마윈의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중국의 실제 아마존 역할을 하고 있는 징동닷컴 이런 회사들은 상위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나 나스닥 같은 데 상장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홍콩의 크로스로 상장되어 있든지 중국 최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라는 신동방, 중국 최대의 외식 기업이라는 소비재에서도 얌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국 밖에 즉 알맹이는 상당히 핵심적인 기업은 해외에 상장돼서 그쪽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지수가 별 볼 일 없는데 기여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또 다른 문제는 중국 기업들의 경영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부 개입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정부가 개입해서 운영하는 기업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공기업들이 경영 효율성이나 성장성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업처럼 죽자살자해서 돈 버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은 정부의 지분 보유율이 시총 전체의 20%에 이르고 있고 정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실제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개입이 많으면은 기업의 성장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이 투자해서 보시면 아까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상승할 때는 미친듯이 올라가고 또 폭락할 때는 그야말로 바닥도 없는 것처럼 폭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 돼버리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의 거래 비중이 80%가 넘는 시장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적은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개인들의 비효율성 또 쏠림 현상 매수할 때는 앞뒤에 안 보고 그냥 달려들고 매도할 때는 아무리 손해가 나더라도 그냥 신용이 바닥이 나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반대 매매가 일어나서 던져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중국에서 폭락시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신용을 쓰는 비중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이런 식으로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선진화되고 전체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외국인들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사실 우리나라 전체 지수 상승도 이끌었고 90년대 이후에 또 시장의 선진화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규제가 많고 상해나 심천의 종목당 외국인 보유 한도가 30%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QF나 이런 것들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전체 유통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습니다. 10% 미만이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자금이 외국에서 들어와야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을 주고 또 시장의 주총을 통해 가지고 배당도 요구하고 회계의 투명성도 요구해서 주주한테 돌아갈 몫을 많이 챙기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중국이 아직 약해서 주주 친화적인 기업 정책, 기업들의
주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정책들이 아직 낙후되어 있는 것도 중국 주식시장의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상해나 심천의 주가 자체도 기업들의 내용에 비해서 그렇게 싼 수준도 사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서부터 중국 기업은 싸기 때문에 앞으로 예전 6천 수준, 고가 수준을 상해를 기준으로 해서 금세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섣부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해 지수의 퍼는 20 정도고 심천 성분 지수의 퍼는 40에 가까운데 뭐 한 35 이상 될 것 같습니다만 S&P 500의 퍼가 대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체적으로 15 내외를 평균적으로 가지고 왔었고 나스닥의 퍼 레벨도 한 25 정도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상승을 해서 한 30쯤 된다고 해도 어차피 뭐 심천도 지금 40에 가까운데 심천에 비해서 나스닥이 싸면 쌌지 심천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중국은 그렇게 싼 시장도 아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 지수는 금융이라든지 전통적인 산업 기업들 구성이 많아서 아무래도 성장성이 좀 떨어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차라리 중국에 이제 투자하려면 성장성이 좀 더 높은 그런 시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개별 종목에 하지 않는다면 ETF 같은 것을 통해서 지수를 본다고 하면은 가장 중국의 대표적인 지수는 CS300인데 CS300은 상해 주식 그 300개 종목 중에 CS300 지수를 구성하는 300개 종목 중에 상해 쪽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70%, 심천 쪽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한 30%인데 심천이 IT나 헬스케어 등 성장 섹터가 훨씬 많죠. 그렇지만 CS300 지수는 상해가 70%이기 때문에 거의 상해 중심의 지수고, 그것은 뭐 역시 금융이나 전통 제조업 등이 들어가서 성장성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많이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대표 종목 지수인 A50이라는 지수도 A주 중에 가장 큰 기업들로 50개를 주로 상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뭐 금융이나 전통 제조업들이 들어가서 그 지수도 성장성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심천에, 그것도 특히 심천 중에서도 흔히 차스닥 지수라고도 불리우는 심천 차이넥스트, 심천의 창업반, 이 지수 쪽을 보시면 이쪽은 헬스케어, IT가 중심이 되어서 구성되어 있는 그야말로 첨단 산업 쪽의 대표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중국의 성장성을 보고 중국의 지수 투자를 한다면 아무래도 차이넥스트 지수가 전통적인 CS300 지수나 A50보다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ETF가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판매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상해 커창판 지수가 판매되고 있지 않고 몇몇 자산운용사에서 이 ETF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커창판 50지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2019년 7월 시진핑은 상해는 너무 전통 섹터 위주로 산업이 구성되어 있으니 상해에다가 중국판 나스닥을 하나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상해의 커창판이라는 시장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종목들이 빠르게 상장되고 있는데 주로 IT 중심의 IT 헬스케어,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버전을 심천에는 이미 창업반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해에는 그게 없어서 이것을 상해에다가 만들게 된 것이 커창판입니다. 이 커창판에 상장되는 종목들은 지난 1년 동안 이 커창판이 만들어진 지 1년 됐는데 상장 첫날 평균 상승률이 뭐 144%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투자자들의 자금도 많이 몰리고 있고 좋은 기업들도 빠르게 상장시키고 있어서 중국의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커창판 제1호 상장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상장되면서 높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커창판에 있는 기업들의 평균 퍼가 지금 120 정도거든요. 그래서 높은 퍼 수준, 그리고 주가의 상하한가가 상해나 심천과 달리 커창판에는 상하한가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변동성, 이런 것들은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커창판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이 아닌가 하는 면은 투자자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성장하는 경제이면은 분명하지만 중국 주식시장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특히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CS300이나 A50 우리가 중국에 투자할 때 흔히 이 두 지수 중에 하나로 투자를 하는데 이쪽의 성장세는 굉장히 저조했다. 따라서 향후에 중국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면 중국의 다른 부분이 아니라 성장성에 투자한다면 차이넥스트나 최근에 만들어진 커창판 지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과 주가의 성장은 비례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것 봐도 있지만 제가 10년 전에 어떤 세미나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이 빠르니까 향후에는 미국이나 뭐 이런 한국보다도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주식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을 한국도 마찬가지고 들여다보면 한국도 80년대 90년대 경제나 기업의 성장은 굉장히 빨랐는데 주가는 그만큼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89년에 1000이었던 한국 주식이 2000이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죠. 2007년에 2000을 돌파를 했고 2007년에 2000을 돌파한 한국 주가가 2020년 현재에도 올해 평균적으로 보면 1400으로 코비드 사태 때문에 내려갔을 때도 있고 다시 올라와서 2400이지만 평균적으로는 2000 앞뒤로 아직도 놀고 있습니다. 즉 2007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죠. 왜?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희한하게도 주식은 경제가 성장을 해도 회사의 매출이 성장을 해도 매출이 는다고 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매출로서 커진 기업의 수익을 주주들한테 같이 나누어 주어야 그걸 보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터널링이라는 걸 통해서 자회사로 빼돌린다거나 또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에 어떤 물건을 사준다거나 협력업체로 아들 회사에 높은 대가를 지불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를 세습하기 위해서 모 회사의 부를 자회사나 계열사로 빼돌리거나 이런 거를 하면 주가가 희한하게도 그걸 알고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 부분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것은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회계가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주주 친화적인 배당이나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에는 상당 부분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항의,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개입, 그리고 90년대 한참 있었던 참여연대에 삼성전자 주총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주주의 권리를 주장했던 뭐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 주가가 상승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한국도 경험을 하면서 점차 회계 투명성, 지배구조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성장했는데 중국은 아직 그 부분이 한국만큼도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했다고 해도 중국 주가는 상승하지 못했고 제가 10년 전에 딱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중국 주가는 중국 기업의 성장이나 상승에 비례해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직까지도 회계가 투명하지 않고 지배구조가 개선되어 있지 않으며 공산당의 개입이 높고 외국인들 지분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이 중국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중국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중국 주가도 따라서 그만큼 빠르게 올라갈 거라는 기대는 좀 많이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 투자할 때는 전통 섹터 그리고 금융 섹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CS300이나 A50보다는 차이넥스트나 커창판 같은 성장지수 쪽을 바라보시는 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일 테고요. 개별 주식 투자는 뭐 중국말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그래서 기업 리포트도 읽을 줄 아는 분이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실 때는 당연히 잘 모르는 시장에서는 1등 주식, 성장산업이나 필수 소비재 산업에 1등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권하고요. 또 중국 기업의 사실은 마켓시어가 높은 알짜배기 기업들이 홍콩 이나 뉴욕, 나스닥 이런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업을 굳이 중국말 모르시는 분들이 중국어 리포트를 가지고 분석하기 힘드니까 영어 리포트가 나오는 이렇게 해외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개별 종목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중국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찍었습니다. 유익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